네, 조금 전 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했죠. 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찬반 양측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반대하신 분입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또 김해 신공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김가야 동의대 건설공학부 교수도 잠시 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먼저 앞서 오늘 검증 결과 발표 내용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제 검증을 또 했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결과가 뭔가 검증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11개월 동안. 그런데 좀 실망스러운 것은 일단 그 왜 검증을 했을까? 그동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금에 와서 또 선거를 앞두고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 이 검증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은 연합, 여당, 야당 다 할 것 없이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동안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프랑스 세계적인 그 공항 설계 그룹이었던 ADPI가 와서 그 체계적으로 평가를 했고 예. 그것을 그 5대 광역시장이 다 수용키로 다 신사협정도 맺었고 아주 투명하게 다 결과를 공개까지 했는데 네. 이것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어느 날 또 그렇게 된 것이고 벌써 한 17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이 정치에 휘둘리는 이러한 그 국책 사업 이런 게 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저는 이번에 오늘 그 검증위원회 결과를 좀 한번 투명하게 어떤 분들이 이걸 했는가, 어떤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보면은 그동안에 제기됐던 안전성에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부울경에서. 근데 그것은 빠져 있고 오늘 보니까 2056년에 그 수용력에 문제가 있다. 36년 후에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제가 좀 그 방법론을 좀 보고 싶고요. 예. 그것이 그때 상황에 어떤 변수, 36년 후라는 게 그 지금 그때 우리 인구도 줄을 것이고 남북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배경부터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관련된 일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 반대측 그 교수님은 연결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먼저 그 여쭤보면 오늘 그 나온 내용 중에 네. 이 장애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과정에서 네. 그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어떻게 보면 수용한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공항시설법 34조라는 것인데요. 그건 비행장 설치 기본 계획이 고시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그 김해 신공항 이건 무엇이건 김해 신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이 고시가 안 됐어요.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법령이 이제 검토가 돼야 하는데 미리 있을 거를 갖다 꺼집어내서 그건 국토부가 검토할 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법제처에 그 유권 해석을 갖다 들이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절차상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놓고 안 되는 거를 미리 갖다가 끌고 왔다 이렇게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울경 검증단에서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 인근 산과의 충돌 문제 등을 제기했고 국토부에서는 장애물 절취 없이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2016년에 그 ADPI는요 공항을 개발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안전성이죠. 예. 거기 뭐 신호산, 돛대산부터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소음 얘기가 나오고 보상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다 심리적 압박감 그냥 비행 절차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뜨고 내리는 그 길을 좀 우회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에 제가 검증위원들 중에 이 운송용의 그 비행 절차, 고도의 비행 절차를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동안에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은 거기 갈등위원회로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같이 보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문제가 없다. 그래도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증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마 앞으로 만약 이게 백지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공항 정책이 어마어마한 혼선이 오고 이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죠. 가덕도를 왜 염두에 둡니까? 밀양부터 처음부터 네. 후오지 선정부터 새로 해야죠. 네.
지금 앞서 관련된 그래픽도 봤는데 교수님 오늘 4개 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예. 소음, 시설 안전, 뭐 이런 기타 여러 4개 분야를 했는데 예. 이 4개 분야도 4년 전에도 어차피 같은 내용을 놓고 검증을 똑같이 했던 4개 했던 분야로 거겠죠.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김해신공항이 1위를 했으니까 현재 사업이 추진될 테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밀양과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는 그 이제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고요. 네. 밀양에는 이제 활주를 하나 놓는 경우, 2개 놓는 경우, 가덕도도 하나 놓는 경우, 다 2개 놓는 경우 해서 그 얼터네티브 대안을 5개를 가지고 평가를 했죠. 네. 4개 지표, 큰 지표에 대해서 7개 캐테고리 또 뭐 30개가 넘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 그래서 가덕도는 4위, 5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기로 했었거든요. 최하점을 받았던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낱낱이 그게 몇 점인가가 다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검증위에서 고려한 문제점들을 좀 검증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라는 했죠. 생각이요.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저렇게 한 것은 도대체 그 수요에 초점을 두었고 전면 백지화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것은 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그 국책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자꾸 번복이 되면 국가 사업이 신뢰를 잃잖아요. 그리고 사실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공항 짓는데 새로 기본 설계부터 해가지고 토목이 일어나고 짓는데 8년,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고 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그 통합신공항도 그것도 사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또 TK, PK 또 지역 갈등이 또 재발될 것이고 결국은 뭐 4년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증 과정 자체가 이미 결론난 사안을 예. 왜 또 하느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김해 신공항 안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분의 입장은 화상으로 연결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면 또 문제가 됐던 게 김해공항이라는 곳이 그 부산과 인접해 있는 김해시에 또 시민들이 주변에 거주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뭐 물론 거긴 소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가 그동안 지금 국토부가 입장이 좀 바뀌었겠죠. 뭐 정부가 저렇게 되면 그런데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민들하고 다 보상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맞거든요. 저도 갈등 그 위원으로 가보면은요, 예. 딱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부산에 있는 분들은 그 일방적인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게 전달이 되는 게 좀 불균형이 있지 않은가. 그런 그래서 좀 공개적인 토의도 좀 해야 되고 공론화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검증위원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매우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길래 ADPI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전문성들을 갖춘 분들이 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계속 그 ADPI 말씀하셨는데 파리공항공단 관련된 맞습니다. 기관인 거죠? 어떤 예. 기관입니까? 거기가 파리공항공단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건설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그 중에서 ADPI라는 데는 이제 설계만 하는 데죠.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말에는 또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에 그래서 그때도 그것을 동남권 신공항, 뭐 영남권 신공항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그때도 했었죠. 후보지 선정을 이제 뭐 당시에 국책 연구기관들이 했고 또 대표들이 뭐 전문 대표들이 또 가서 현장 실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후보지 밀양 가덕도 똑같았습니다. 뭐 지역 갈등이 대단했죠. 그런데 결국 그때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어놓고서요. 지어놓고서 거기에 고객은 누구냐면 공항의 고객은 결국은 에어라인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지어놨는데 아무도 취향 안 하니까 네. 결국은 오픈을 못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애초 화상을 통해서 김해 신공항과 관련해서 재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의 교수님을 화상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네. 기술적인 문제로 전화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대 김가야 건설공학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앞서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그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신공항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기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검증 결과를 보니까 우선에 신공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국민들의 인명 피해가 없어진다는 절대선명한 그 안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총리실 그 검증위가 안전 문제 등이라든지 지하철 협의 관계들을 결론 내리면서 저 나름대로 볼 때는 소음의 환경 훼손의 확장성 등을 해가지고 신공 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중단돼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4년 전 연구 용역이 잘못됐다는 입장이실까요? 그래서 그 4년 전에 그 용역 관계가 잘못됐다고 보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항시설법 등 해서 국내 절차법, 법적인 문제에 절차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4년 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안정성이나 등등에 대해서 평가 항목 등이 상당히 나면 문제성은 많이 대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 검증위에서 내놓은 거 보면 장애물, 앞서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물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우리가 이때가 누차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데서 말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항시설법 그 34조에 따르면은 따라서 착륙이란지 그 실패 후에 제2륙식 관계를 한다면은 우리가 검토된 사항 경우에는 검정산들이란지 그 충돌에 대한 건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물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절지 여부 관계, 경운산이나 이모산 관련된 절지 여부 관계도 검토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장애물 관계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앞으로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허 교수님과 소음 관련 문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소음 관련된 거는 우선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착륙 그 항공의 지금 증가가 계속 발생될 입장이고 지금 이제 우리 작년도가 우리 연간 한 1,900만 명이 됐지만 앞으로 한 3,500만 이상을 볼 때는 이 소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관계가 V자형 활주로 관계 확장에 대해서 소음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이제 아파트 단지 거주민도 이전해야 되고 거기에 각종 그 제조업의 공장 다 이전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민원에 대한 그 보상 문제라든지 사비 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김해 신공항에 대한 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나면은 해결하기가 아주 불가한 입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30초 안팎으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예, 그 가덕도 신공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자체가 24시간이 운행된다는 입장에서 24시간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 대해서 국가적인 우리가 백년되게 봤을 때 인천공항이 유사시의 경우에 대한 대체 공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입장이고 그다음에가 가덕이 공항이라는 게 공항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철도라든지 그다음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물류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할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가덕도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24시간 대부분으로서 부산, 목포 간 남북 간 네. 부산 동남간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서 목포 간 남북간에 대한 그 국가 경제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크게 우리가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큰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 김가야 건설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 교수님, 김 교수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역에서는 이제 24시간 공항을 원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소음 없이. 근데 문제는 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게 올림픽 유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와줘야 되거든요. 네. 에어라인들이 취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 말씀하셨는데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면요. 11시부터 1시, 2시, 3시에는 비행이 없어요. 네. 자유롭게 드나들어라 해도 거기서 그 시간에 심해 들어오는 항공편이 없습니다. 어떤 항공편이 네. 다니냐면은 화물기가 다니게 되고 이제 4시 이후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예. 또 기다려서 시내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덕도는 그런 점에서 인천공항도 24시간 공항이 이렇게 실효성은 없는 거죠. 네, 거기다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 경제적인 것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12조, 처음에 15조까지 갔어요. 그런데 네. 자꾸 부담스러우니까 10조다 이렇게 낮추는데 정말 수심을 재봤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보다 많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여서 말씀은 그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